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예, 시간은 지금 7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밖에는 지금 휘황찬란하게 또 이제 밖에 젊은 청춘들이 신나게 놀고 있고,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또 해드리려고 뉴스룸으로 왔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이순신과 넬슨의 캐릭터 비교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예, 이순신과 넬슨의 캐릭터 비교. 이순신 요즘 한산 이제 영화 그 한산이라는 영화가 지금 1000만을 넘어가고 있는데, 앞에 본 제가 이제 표지에 만들어 놓은 사진을 보면은 김한민 감독의 한산, 이순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호레이시 넬슨의 사진은 알렉산더 코다 감독의 해밀턴 부인에 나오는 로렌스 올리비에가 분한 호레이시 넬슨입니다. 흑백이죠. 그래서 한쪽은 박해일이고요. 박해일과 로렌스 올리비에를 한번 대등하게 만들어 놔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박해일을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박해일 제가 좋아하는 거 저도 좋아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로렌스 올리비에만 못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자, 이순신과 호레이시 넬슨, 과연 뭐가 가장 틀릴 것이냐, 또 뭐가 비슷할 것이냐. 근데 비슷한 건 둘 다 이제 해군 장군이고, 또 각각 이제 하나는 일본, 하나는 이제 프랑스, 각국의 숙적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어서 나라를 지켰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같은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상을 이렇게 막 하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둘 다 이제 그 이긴 공로로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광장에다가, 우리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계시고, 런던의 트랄파가 광장에 호레이시 넬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똑같은 거죠. 나이대도 비슷해요. 죽을 때가 넬슨은 47에 죽었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53세 죽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좀 더 오래 살았어요. 한 6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런 정도가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비슷한 점 하나 더 들자면, 이제 넬슨은 이제 해군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해군으로 바로 들어간 거고, 이순신 장군은 이제 육군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해군으로 가신 건데, 둘 다 똑같은 거는 그때만 해도 육해군이 그렇게 달리 운영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이 200년 전의 얘기예요. 1592년 전쟁이고, 지금 넬슨은 1800년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차이가 나요. 둘 다 이제 군인 엘리트인 거죠. 이것도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넬슨이나 이순신이나 다 군인 엘리트의 과정을 거친 전통적인 어떤 귀족, 양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부분도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비슷한 부분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둘 다 이제 영화로 만들어질 거죠.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 코다가 해밀턴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호레이시 넬슨을 이제 영화했고, 이순신 장군 영화는 워낙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늘 나와도 또 재밌게 봐요. 늘 나와도 재밌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영화나 작품, 이런 소설, 만화, 이런 걸로 사실 많이 나왔다는 거, 그 국가의 어린이들이 늘 그 사람들 좋아한다는 거, 이 정도는 되겠죠. 이제 성웅 이순신, 그리고 호레이시 넬슨, 이런 식입니다. 자, 이제 같은 건 요거예요. 같은 건 요건데, 그럼 다른 건 뭐냐? 요거 다른 거. 두 캐릭터가 다르니까 지금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냐면, 자, 첫째, 사생활이 다릅니다. 저도 제일 재밌어하는 부분 얘기할게요. 무슨 사생활이 다르냐? 이순신은 일단은 어떤 그런 한마디로 예능에 나올 만한 얘기들은 없어요. 이렇게 사실 고증이 나오지 않는 거죠. 사실 나온 게 이제 김문의 카레 노래에서 이제 이순신을 따라다니는 여자가 하나 있긴 하죠. 그래서 이순신이 뭔데
뭐 그때만 해도 뭐 축첩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첩이 있고 이런 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첩이 있었겠죠 그냥. 예, 근데 넬슨 같은 어떤 그런 정말 막장 드라마를 만들진 않았어요 이순신은. 넬슨은 뭐냐? 자기 상관의 여자 와이프하고 눈이 맞았어요. 예, 참 대단한 거죠. 요 정도 따지면 진짜 지금도 막장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도 막장인데 자기 상관의 여자하고 부인하고 눈이 맞아서 둘이 이제 애도 낳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해밀턴 부인이죠. 그러니까 해밀턴 공작의 부인과 바람이 나서 해밀턴 부인이에요. 해밀턴 공작 본인은 자작이에요. 네, 본인은 자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후 백자남입니다. 공작, 후작, 백작, 남작, 자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공후 백자남, 그러니까 남작이 제일 꼴찌고 이 사람은 이제 자작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공이니까 공작이니까 제일 높은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고관대작의 어떤 부인을 건드린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건 아닌데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의 캐릭터는 뭐냐면 일단 치밀함이잖아요. 치밀함이고 또 하나는 엘리트주의. 예, 나라나 뭐 왕이 한번 선조가 시킨 거 하면 안 했다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백의종군 당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발탁돼서 처음부터 되게 엘리트다 너 잘났다라고 해서 초고속 승진을 시켜서 삼도수군 통지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엘리트주의예요. 엘리트적인 사람입니다. 나라 말 잘 듣고 윗사람 말 잘 듣고 상사 말 잘 듣고 부모님 말 잘 듣고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A형, 뭐 혈액형보다 진짜 A형 스타일입니다. 전형적인. 예. 이순신이죠. 예. 그리고 부하들한테 뭔가 일임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일일이 체크해서 이제 보는 거죠. 예. 왜? 불안하니까. 예. 그런 형태인데 넬슨은 어떠냐? 넬슨은 단도직입 말하면 약간 O형 스타일도 모험가형이에요. 모험가형이고 여러분들 그 애꾸는 선장이라는 것이 그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 호레이쇼 넬슨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 넬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모험가형이냐면 무조건 다 진두주의예요. 자기가 앞장서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진두주의형은 아니에요. 뭐 자기가 나서서 칼 뽑고 야 나가자 이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 세운 다음에 뒤에 빠져 있는 스타일이고 대신 훈련 때는 막 난리치는 사람이죠. 전쟁 때 앞에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막 사람들 독전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호레이쇼 넬슨은 O형 스타일인데 뭐 눈도 오른쪽 눈도 하나 빠지고 오른팔도 잃어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막 팔다리 팔 잃고 눈 잃고 이럴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싸운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윗사람 말 잘 안 듣고 뭐 시키면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뭐 자기 뜻대로 하고, 예. 자기가 싫은 건 안 해. 예.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해군사가 낳고 나와서 엘리트인데도 뭐 윗사람 말 잘 듣고 이런 엘리트주의하고는 거리가 먼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험가적이고 또 좋게 얘기하면 로맨티스트예요. 로맨티스트. 왜 로맨티스트겠습니까? 그 자기 상관의 부인하고 눈 맞을 정도면 얼마나 로맨티스트겠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인하고 만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해군에서 명령을 내려도 안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쪼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자기 쪼가 대단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봤을 때 그냥 그 선조의 마음에 그냥 들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빌미를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꾸 이게 갈군 거예요. 선조가. 예, 너무 크니까 얘가 너무 반듯하고 너무 얘가 뭐 대단하니까 걔를 자꾸 빌미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균한테 뭔가 자꾸 밀어준 겁니다. 자꾸 뭐 이렇게 다 알아요. 선조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 이 반강경인 것도 알고 다 뭐 일본 놈들이 저거 다 거짓말로 얘기하는 것도 다 아는데도 알면서 속아주는 척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을 찍어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결국은 원균이 근데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기업에도 되게 많아요. 예. 되게 임원이 되게 잘하고 있는데 얘가 또 미운 거야 대표이사가. 그래서 얘를 찍어내려고 딱 하는데 이게 대부분 똑같아. 그 찍어내잖아요. 그 밑에 그 조직이 그 잘 됐던 조직이 갑자기 확 와야 됩니다. 확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원균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순신을 지금까지 막 따르던 그 조직이 선조가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딱 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원균을 많이 잘 듣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건 진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균이 뭐 잘못해서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업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예. 일반적인 현상. 그러니까 이순신은 그냥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윗사람 말 잘 듣고 발탁 인사 당해서 초고속 승진하고 종육품에서 정삼품까지 쭉쭉쭉 올라가고 사또에서 갑자기 전라 자수형까지 올라가서 자수사까지 하고 삼도 수군 통사까지 올라가려면은 이 사람도 보통 출세한 게 아니에요. 예, 보통 출세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캐릭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셋째는 바로 이겁니다. 직책이 달라요. 이순신 장군은 삼도 수군 통제사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해군 참모총장이에요. 해군 참모총장. 근데 이제 호레이션 웰스는 그냥 중간에 원오브 된 장군입니다. 별 3개짜리 중장이에요. 예. 자작이라고, 자작. 남작 바로 위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치의 차이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넬슨이 무슨 뭐 전체 영국 해군을 다 지금 막 지휘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위에서 되게 많았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순신하고는 달라요. 그런 부분도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약간 사생활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지휘 방법도 되게 다르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인생 살아가는 마인드도 되게 다르고, 또 직책도 달랐어요. 예, 둘 다 이렇게 직책이 다른 거죠. 그래서 넬슨하고 이순신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다른 게 많은 사람입니다. 예, 상당히 다른 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 한쪽은 상당히 반듯한 형태의 도련님 형태고, 한쪽은 자기 멋대로 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똑같은 상황인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 한쪽은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나폴레옹이 최강대국이었을 때, 프랑스가 정말 뭐 전 유럽을 다 석권하고 이럴 때, 그 어마무시한 프랑스 육군이 영국 본토로 넘어오려고 16만이 넘어오려고 했답니다. 24시간 동안 16만이 24시간 동안만 넬슨의 그 공격을 막아달라고 해서 스페인하고 프랑스 연합함대가 넬슨하고 24시간을 못 버텨가지고 결국 박살이 난 거예요. 예. 그 나폴레옹이 16만을 영국 본토로 보내려고 하는 작전을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아마 그때 프랑스의 육군이 영국으로 넘어갔으면 아마 영국이 초토화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의 인기가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유럽에서 프랑스 빼고는 다 왕정이었어요. 영국도 당연히 왕정이, 지금도 왕정이잖아요. 오스트리아 왕정이고 독일도 왕정입니다. 스위스 왕정, 다 왕정이에요. 네덜란드 다 왕정입니다. 스페인도 왕정이고. 근데 그런 시국에서 프랑스에만 혁명군이 돼가지고 막 자유평등 박애를 외치는데 거기에 동요 안 될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국민들의 청년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좋았고, 적국의 청년들도 인기가 좋아서 막 투항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신난 거죠, 육군은. 막 들어가면 프랑스 3색기만 딱 달고 들어가면 그냥 영국에 있는 서민들이 다 그냥 프랑스한테 붙을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대군이 들어오는 순간 그러니까 영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군이 그 전염병이 영국 입장에서는 그게 전염병이죠. 그걸 못 들어오게 막아준 게 호레이션 넬슨입니다. 참 고마운 사람인 거죠, 영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된 밥에 콧바트인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이순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순신도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예요. 당시만 해도 이제 일본과 한국의 국력 비율이,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이제 6.25까지 탁 터지고 우리나라가 전소됐을 때 일본하고 비율이 50대 1이었다고 그래요. 일본 국력과 우리가 50대 1이었는데, 당시 조선, 남북이 다 합친 조선의 국력과 일본의 국력 비율이 8대 1이었습니다. 그럼 뭘로 계산하냐면 그 조세 수입의 양으로 계산을 그냥 한 거예요. 8대 1. 그러니까 8배의 국력의 차이가 난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어떤 뭐 병력이라든지 또는 군량미 이런 것도 8배를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8배를 동원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 정도는 그냥 제끼고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뭐 되게 시간을 오래 끌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냥 명으로 가고, 명나라는 이미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정세 판단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명청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명나라가 이제 상당히 염탐을 한 거죠, 이제 스파이들한테. 그래서 지금 쳐들어가면 명나라는 아작이 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정말 잘 판단한 건데, 그래서 파죽지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보급이 안 되는 거죠. 보급이. 어떻게 배에서 해군에서 이순신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존재는 일본에서는 8대1의 국력 차이, 그리고 지금 명나라가 완전히 지금 컬랩트 다운, 엄청나게 썩어 문드러진 이 상황을 판단했을 때 명나라에 가서 병창 기지를 만들어서 인도까지 간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까지 갔었을 거예요. 이순신만 없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조선반도에서 막힌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조선반도에서 막히면 왜 안 되는 거였냐면 당시 조선이 이 소위 얘기해서 수확량, 벼 수확량이 많지가 않았대요. 기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웠어요. 지금 우리 온도보다 그때 한 400년 전이 더 추웠단 말이에요. 그게 상황이 1892년 더 추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 아열대 기후잖아요. 그래서 뭐 이모작도 하고 뭐 벼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근데 조선은 이제 수확량도 적고,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밥도 많이 먹는 국민들이 수확량이 너무 적으니까 맨날 굶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군량미도 모자른데 뭐 포론이 뭐 이런 걸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어디 농가에 가도 뭐 쌀 한 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면 일반 그 조선에 있는 그 평민들이 일본군한테 밥을 얻어먹는 지경이었다까지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이제 일본군이 조선에서 막히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들의 어떤 계획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보급을 조선에서 못 받고 다 본국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빨리 명나라로 가야 보급을 할 수 있을 텐데 명까지 가질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명나라로 가려고 해도 이 남해 해안을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원양어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 바다로 갈 수가 없는 배의 구조였단 말이죠. 풍력선이 아니고 다 노를 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먼 바다로 갈 수가 없는 배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해로 거쳐서 이렇게 가서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다 이순신이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뭐 이런 변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임진왜란이라는 거는 그 호르시 넬슨과 나폴레옹 전쟁만큼 전 유럽에서 걸친 전쟁이죠.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동아시아 전쟁입니다. 근데 그 일본이 일으킨 동아시아 전쟁에서 국제 전쟁인 거죠. 국제 전쟁. 그러니까 호르시 넬슨하고 이순신의 가장 비슷한 면은 뭐냐면 그 두 개의 그러니까 국지전이 아니라 국제전에서 상당한 면모를 보여줬던 스타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손흥민 같이, 뭐 저런 사람이 있었어? 대단하네. 뭐 이런 이름이 엄청나게 난 그런 어떤 국제 스타가 된 거예요. 그 인국에서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또 와 넬슨 대단하네. 뭐 스페인, 막 오스트리아에서 야 넬슨이 누구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순신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두 장군이 완전히 국제적 스타가 됐다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공통점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국민적 영웅이라는 것 안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 이런 걸 제가 좀 오늘 주말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저녁 특강은 오늘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말 저녁에 치맥이라든지 뭐 족발, 소주 마음껏 드시고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